어떤 약속문을 제정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좀 우리가 약속문을 제정한다면 이 조항은 꼭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어떤 좀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우선적인 것은 아무래도 차별 금지의 조항입니다. 너무 이제 당연한 거라서 뭐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차별에 대해서 원인이 되는 각자의 특수성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N개의 공론장에서는 나이,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학력, 혼인 여부, 가족관계,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나열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마도 전부 이제 청년들이 모여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딱히 감수성이 너무 없는 사람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최소한의 그물망으로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차별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나이나 성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성북구도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서 약속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로 나이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조항 덕분에 제가 좀 더 당당하게 어떤 위계적 호칭을 쓰지 말자라고 제안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친밀감의 표시로 언니라고 불러도 돼, 나 말 놔도 되지? 이런 말 굉장히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말은 아무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위계를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반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나이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조금 확실하게 효능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희화화하지 않기 조항이 필수적인데 지켜지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분위기를 풀거나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웃음이 나와야 하는데 모두 낯선 사람들끼리 같이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희화화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웃긴 내용에는 웃지 않기로 캠페인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에 웃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유머 코드가 맞는 게 중요해, 이런 얘기는 굉장히 쉽게 하는데, 사실 무엇에 웃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무언가 이야기를 했을 때 민망해서 웃기도 하고요, 내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때 웃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웃기도 하고, 내가 던진 말이 어떤 영향이 될지 두려워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유화시켜 보고자 웃기도 하는데, 이런 안 웃어도 되는 상황에 웃지 않기를 하면 생각보다 훨씬 질 높은 웃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타 지역구 활동가인데요. 제 어머니 또래 활동가분들과 일을 하다 보니 약속문이 자연스럽게 무시되는 것 같아요. 무시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약속문을 정말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나 실제 지금 현재 사회에서 청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이유를 소통하는 것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제 이 질문을 주신 활동가분은 혼인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마 불편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고 나면 달라, 네가 안 해봐서 그래.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의 선입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저희의 어려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약속문 조항에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 나의 경험이 곧 모두의 경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뭐 항상 뭐 염두에 둡니다. 이런 조항을 좀 넣는다면 이런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회, 다른 세대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조금 더 소통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하, 채식, 특정 식습관에 대해 강요하거나 차별하지 않기, 서로의 식습관 존중하기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소셜 다이닝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조항을 넣으면 조금 더 좀 창의적이고 다양한 레시피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또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채식이든 특정 식습관이든 강요하거나 차별하지 말자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결에 어떤 특정 식습관에 대해 차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례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는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하는 거 역시도 식습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선택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면 굉장히 좀 풍성한 논의가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최근에 이제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채식 급식을 보편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있어요. 이 채식 선택권에 대해서 어떠한 논쟁들이 사회에서 있어 왔는지,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채식 선택권을 요구해 왔었는지를 조금 이제 함께 읽어보고 조사를 해본다면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위생 관련된 식습 수칙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임 시작 전 손 씻기라든가 재료 만지기 전 손 씻기 이런 식으로요.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약속문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떤 우리의 소통 문화에 집중된 약속문을 먼저 만들어 보고 그 외에 우리가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또는 우리가 어떤 조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어떤 약속들에 대해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의견도 어쨌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커뮤니티 활동 속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이 먼저 조금 자리를 잡아야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겨주신 의견은 어쨌든 조금 더 파생적인 약속문, 뭔가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때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지키는 그런 약속문으로 어떤 사이드 날개로 이렇게 조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약속들이 생겼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지키지 않았을 때의 죄책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성북 지역에서의 약속문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때, 성북 지역의 약속문을 제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항이 바로 누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이 문제제기를 타인을 어떤 평가하기 위한 어떤 무기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았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전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성북청년공론장의 약속문은 개개인을 검열하거나 인증하여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함께 이야기하고 변화하는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문의 방향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두가 다 이 약속문을 뭐라고 해야 될까? 확 자기 얘기로 듣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속도가 느리신, 또는 너무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 이 하나의 약속문으로 묶이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거나 옳고 그름으로 나누지 말자라는 어떤 조항이 앞에 들어가든 뭐 뒤에 들어가든 하나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예 처음부터 서로의 신상 정보에 대한 질문을 삼가자는 조항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신상 정보를 묻는 질문이 보통은 다 친밀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문화 속에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우린 친해질 수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뭐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몇 학번인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친해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그 그룹 안에 3, 4명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열린 질문을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를 안 갔다고 했어요.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닫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 하냐면 왜 대학교를 안 갔어요? 헉, 왜 대학교를 안 갔어요? 대학교를 안 가면은 혼나지 않아요? 이미 거기에 혼난다라는 걸 전제하고 혼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건 닫힌 질문이죠. 답정너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학을 안 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대학을 안 가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렇게 어떤 내가 질문의 방향을 확 이렇게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 부분을 딱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펼쳐놓을 때 이 질문이 신상 정보에 대한 질문이다 하더라도 타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위계를 잡기 위한 질문으로 안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우리가 기획자로서 또는 리더로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열린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씩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처음 나왔던 거는 희화화하지 않기라는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속문을 가지고 너무 서로를 조심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경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런 음식을 둘러싼 어떤 일회용품 이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뭔가 인간을 중심에 둔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다른 종들에 대한 어떤 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물론 지금 제안하기에 이게 안전하고 평등한 커뮤니티 문화와 이게 어떤 영향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서로가 원하는 지향점을 잘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니까 약간 이런 어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걸 포함해서 조금 각자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조금 벗어나 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 반려동물 문제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쓰레기 이슈도 그렇고요. 또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유행이라기보다는 부각되고 있는 개념인 원헬스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획자로서 자신의 기획에 좀 투여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각각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아간 어떤 인식에 대해서 약속문으로 도입을 해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